70세를 넘기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0세를 넘으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여러분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80세까지도 행복합니다. 없으면 불행합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아프지 않고 혼자 걸을 수 있는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걷고 계십니까? 지팡이 없이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까?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43%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29%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은 혼자 걷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걸을 수 있다면 이미 상위 70%에 속합니다. 울산 북구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60대까지 등산을 다녔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70세 되던 해 김 씨는 넘어졌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3개월을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웠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게 사라지니까 비로소 보였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혼자 걷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등산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합니다.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한 번 다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지금 말합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그 소중함을 꼭 알아야 한다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 계단 오를 수 있습니까? 버스 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서 건강하다는 건 기적입니다. 평생 몸을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걷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아프면 의미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있습니다. 지금 혼자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갈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밖에 나가 산책할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을 지키십시오. 매일 걸으십시오. 스트레칭 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힘듭니다. 지금이 제일 건강할 때입니다. 70세 넘어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옆에서 함께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녁에 집에 오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와 사별한 비율이 38%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은 혼자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이미 큰 축복입니다. 천안 서북구에 사시는 박모 씨, 74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아내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함께였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게 당연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걸 말입니다.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아침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부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함께 먹던 아침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오면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고요한 게 무서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박 씨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다투면서도 함께 사는 게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박 씨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옆자리를 봅니다.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저녁마다 현관문을 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함께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습니까?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말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 배우자와 함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서로 견뎌왔어야 합니다. 평생 헌신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면 외롭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배우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밤에 누워서 손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 이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다투더라도 함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투덜대더라도 옆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 잘 대해 주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십시오. 함께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70세 넘어 배우자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 걱정하십니까? 다음 달 생활비가 불안하십니까? 병원비 낼 돈이 없어 고민하십니까? 자식한테 손 벌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142만 원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은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의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걱정 없이 산다면 이미 상위 40%입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 이모 씨, 73세 어르신의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70세에 퇴직했습니다. 받는 돈은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세가 40만 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엔 줬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시집 눈치 본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자기 애들 키우기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70대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주차장 관리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12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부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주차장은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패딩을 껴입어도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까워 참았습니다. 약국에서 싼 약만 사 먹었습니다.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씨처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했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일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을 부러워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씨는 일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 씨는 지금 말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젊을 때 준비해야 한다고, 자식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비 걱정하십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병원비 낼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평생 계획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절약하며 모았다는 증거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건강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고생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행복의 기본입니다. 지금 돈 걱정 없이 산다면 감사하십시오. 국민연금 나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저축해둔 돈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평생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쓰십시오. 자식한테 다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쓰십시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십시오. 남은 인생 즐기십시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70세 넘어 경제적 걱정 없이 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네 번째는 연락하고 찾아오는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자주 통화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 오십니까? 명절에 찾아옵니까? 생일 챙겨줍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연락이 거의 없는 비율이 27%에 달합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를 둔 노인이 34%입니다. 10명 중 3명은
자식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연락한다면 이미 큰 축복입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정모 씨, 75세 어르신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결혼 비용도 다 대줬습니다.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며느리 눈치 본다고 자주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것도 정 씨가 먼저 걸었을 때입니다. 딸은 멀리 살아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시댁 가느라 바빴습니다. 생일도 문자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정 씨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작년 추석에 정 씨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오겠지 싶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 좋아하는 것만 골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가 간다고 했습니다. 딸은 시댁 간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생일 챙겨주는 자식 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정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가끔 용돈만 보냅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연락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찾아오는 자식이 진짜 효자라고, 돈으로 효도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자주 연락합니까? 찾아옵니까? 생일 챙겨줍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 자식들과 관계가 좋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부모였다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건강하고 돈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배우자 있어도 자식 없으면 쓸쓸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이 소중합니다. 연락하고 찾아오는 자식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지금 자식들이 연락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찾아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얼굴 보여준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평생 잘 키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욱 잘 대해 주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70세 넘어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5번째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내 명의의 집입니까? 월세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쫓겨날 걱정 없이 삽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자가주택 보유율은 64%입니다. 나머지 36%는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편안히 쉴 집이 있다면 이미 큰 축복입니다.
포항 남구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돈을 다 썼습니다. 나중에 사겠다고 미뤘습니다. 결국 기회를 놓쳤습니다. 70세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주인들이 노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몇 달을 헤맸습니다. 마침내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80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2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릅니다.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합니다.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70이 넘어서도 쫓겨날까 걱정해야 합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들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집 걱정이 없었습니다. 월세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고치고 꾸몄습니다. 김 씨는 부러웠습니다. 자기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됐습니다. 작년 겨울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집주인한테 미안해서 보일러를 잘 못 틀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내 집이었다면 마음껏 따뜻하게 지낼 텐데 싶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2년 후면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때는 더 늙어 있을 겁니다. 집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자기 집 하나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김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젊을 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집이 내 집입니까? 월세 걱정 없이 삽니까?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 자기 집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평생 계획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고생하며 모았다는 증거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건강하고 돈 있고 자식 있어도 집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배우자 있어도 쉴 집이 없으면 초라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평생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자기 집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작아도 내 집이면 감사하십시오. 편하게 쉴 곳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평생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집을 잘 관리하십시오. 편하게 꾸미십시오.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70세 넘어 편안히 쉴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70세 넘어 이 5가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말입니다. 건강, 배우자, 돈, 자식, 집. 이 5가지가 모두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공한 겁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건강 잃고 병원 신세지는 노인들, 배우자 없이 외롭게 사는 노인들, 돈 없어 일하다 쓰러지는 노인들,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월세 때문에 불안한 노인들. 이게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5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2개 있다면 축복입니다. 3개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4개 있다면 정말 잘 사신 겁니다. 5개 모두 있다면 인생의 진짜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건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배우자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돈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자식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집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진짜 성공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